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자, 인도가 자신들의 첫 국산 항모죠. 비크란트. 이 비크란트 시운전에 나섰는데 이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에 들어가서 항모 또 하나 더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완전히 달리고 있는데 그 소식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미 공군이 스텔스 시대로 전투기도 스텔스, 그리고 그 전투기를 상대하는 훈련기도 스텔스로 확 접어드는데 이 훈련기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미 공군이 스텔스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중전 훈련까지 스텔스 설계가 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는 시대가 곧 개막된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F-22와 F-35 등 스텔스 전투기의 대스텔스 교전 능력 향상을 위해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신형 무인 가상적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마크 켈리 미 공군 전투사령관을 인용해 에어포스 매거진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신형 무인 항공기는 2023년 7월 첫 비행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투용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라며 이 항공기 개발은 블루 아미 테크놀로지가 맡았고 다음 달 중에 미 공군과 체계 개발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스텔스 드론은 탄소 섬유를 이용한 스텔스 동체와 2267kg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가지고 있고 길이는 6.1m, 폭은 5.2m로 일반적인 전투기보다는 훨씬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듈식 설계를 이용해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해 장거리, 가시거리 밖 공중전은 물론 근접 공중전 훈련도 가능하도록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스텔스 드론은 최대 속도가 마하 0.95 수준으로 고함속 영역에서 9G까지 선회할 수 있는데요. 채공 시간이 일반 전투기보다 훨씬 길어서 한 번 이륙하면 두 번의 모의 공중전 훈련을 수행할 수 있고 비행시간당 유지 비용도 $4,000 정도에 불과해 경제성도 우수하다는 것이 미 공군 측의 설명입니다. 미 공군은 2025년부터 이 스텔스 드론을 도입해 대스텔스 공중전 훈련에 사용하고 기체 성능과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무장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 드론이 전력화되면 퇴역 후 재취역해서 그야말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F-117A 나이트호크가 정말 물러날 수 있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로 하는 대항 훈련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 이 디펜스 브리핑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F-117 나이트호크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죠. 사실은 전투기가 아니고 그건 뭐 공격기, 폭격기 용도로 썼는데 그걸 퇴역시켰던 것을 다시 복구시켰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미 애리조나나 이 네바다 지역의 사막 상공을 막 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F-117은 현역에 복귀해서 폭격용으로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는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대항 훈련기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기 시작했죠. 중국의 J-20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 57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게 돼 가니까 미국도 자신들도 스텔스 전투기하고 전투를 해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교리 또 공중 전투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로 대항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F-117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F-117은 기동성도 좀 그다지 좋지 않고 그리고 시간당 유지 비용도 너무 비싸죠. 그리고 사람이 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장기간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주 덩치가 작고 탄소 섬유로 이루어져서 가볍고 그러면 넉넉한 나름대로 무인기치고 넉넉한 덩치를 넣어서 여기다가 공대공 미사일 장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F-22나 F-35하고 싸워줄 수 있는 이런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해서 내년부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F-22나 F-35하고 나름대로 훈련 이 스파링 파트너로 싸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F-22, F-35 빼고 여기다가 네트워크 시스템만 조금 더 집어넣으면 스스로 가서 하는 싸워줄 수 있는 적기하고도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름 뭐 길이가 한 6m 정도 되니까 여기에 앞으로는 스텔스 공대지 유도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착하면
뭐 SDB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투하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을 통해서 투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체를 개발해서 대스텔스 전투 능력을 연습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스스로 또 공격하는 이런 공격용 무기로도 쓰고 일거양득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직은 자기네들이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급급하니까 상대의 스텔스 전투기와 전투를 하는 이 훈련까지는 아직 못 갔죠.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선행적으로 이미 F-117 나이트호크를 복귀시켜가지고 그거하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제대로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무인기까지 개발한다. 참 앞서가는 군대는 다릅니다. 부럽네요. 두 번째입니다. 최초의 자국산 항공모함 비크란트의 첫 해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인도 전역이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한껏 국뽕에 차오른 인도인들은 다음은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며 차세대 항공모함으로 핵추진 대형 항공모함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첫 시운전을 마친 비크란트는 인도 과학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인도는 인도의 바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인도 현지 더 파이오니어가 현지 시각 8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비크란트 항공모함을 가진 코친 조선소 관계자를 인용해서 인도 해군을 위해 다음번 인도에서 건조될 항공모함은 디젤 기관을 가진 비크란트보다 10배 이상의 작전 지속 능력을 가진 원자력 추진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며 코친 조선소는 정부가 요청하면 그런 원자력 추진 항모를 건조할 수 있다 라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코친 조선소 관계자는 인도가 핵추진 항모를 만들 수 있다는 근거로 인도 자체 개발 모델의 핵추진 잠수함인 아리한트를 꼽았는데요. 이 잠수함은 인도가 자체 개발한 50메가와트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핵추진 선박에 대한 기술과 경험은 충분하다는 것이 조선소 측의 판단입니다. 매체는 과거 인도 해군 수뇌부가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인도는 두 척의 항모가 필요하지만 결정은 최고 수준에서 내려야 한다 라며 핵추진 항모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라면서 비크라마디티아의 퇴역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또 다른 국산 항모를 고려해야 할 시기가 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의 이런 주장은 최근 FA-18EF 슈퍼 호넷을 제안하며 인도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사출기 기술 등 항모 건조를 위한 핵심 기술들을 이전해 공동으로 항모를 개발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크란트의 첫 항해가 이제 막 끝났을 뿐인데 인도인들의 국뽕과 망상은 벌써부터 비크란트 개발 과정의 악몽과 고통들을 덮어버렸나 봅니다. 뭐 어쨌든 기분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4만 톤이에요. 비크란트 4만 톤.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키 점프대 방식이고 뒤에 착함은 어레스트 와이어로 강제 착함을 하죠. 그래서 스토바 방식, 단거리 이륙 그리고 강제 착함한 스토바 방식의 항공모함이고 4만 톤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미그 29K 같은 작은 전투기 26대를 최대 탑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헬기 10대 해서 총 3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슈퍼 호넷이나 아니면 F-35나 좀 이런 덩치 큰 걸 집어넣으면 조금 더 그 전투기 규모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아주 오랫동안 30여 년, 4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계획대로라면 4년 전에 바다로 나가서 작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첫 시운전을 하는데 조마조마했던 것이죠. 계속 미뤄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바다에 나가서 뭐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항해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도 지금 인도에서는 너무나 축제 분위기가 되었는데 뭐 항공모함이라는 게 상징성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 비크란트에서 그칠 게 아니라 지금 비크람 마디티아 러시아로부터 중고 도입한 거 저거 퇴역할 때 다 돼가니까 저 퇴역 시점에 맞추어서 새로 또 항모를 투입해야 되니까 지금 중국하고 붙어야 되지. 그러니 핵 항모로 가자. 이 재래식 항모보다는 작전 효율성이 한 10배 정도 되는 핵 항모로 가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래식 항모는 연료를 계속 돌려야 되고 그런데 핵 항모는 원자력은 무한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핵 항모로 가자. 과거 오바마 때 사출기 사실은 사출기 기술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오바마가 기술 대준다고 했잖아. 하자.
이제 이렇게 가는데 뭐 사실 좀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김칫국을 좀 세게 마시고 있구나. 이게 이제 그냥 항해 테스트만 한 거지. 이걸 가지고 비행기를 띄우고 착함시키고 관제하고 뭐 여기까지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배가 바다에서 스탑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건가? 요거까지만 확인했는데 인도가 이렇게 완전히 지금 오버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과거 아리안트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이죠. 핵미사일 탑재한 거 그거 만들었지 않느냐. 그때 50메가와트 원자로 집어넣어서 만들었지 않느냐. 지금 이 아리안트 핵잠수함은 총 4척을 생산하기로 하고 7,000톤급 정도 되는데 2척을 지금 만들어서 하나는 작전 배치했고 하나는 지금 시운전 중이에요. 그리고 2척은 이제 계획 중이고. 근데 여기에 핵미사일 4발을 집어넣는데 이게 3,200km 최대 사거리를 날아가요. 그래서 인도양에서 미얀마 쪽으로 이렇게 쏘면 이 중국의 티벳을 지나서 중국 스촨 뭐 이 지역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 우리 아리안트 했던 적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아리안트 그 개발하는데 5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 어쨌든 인도는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테자스 전투기 40년 넘게 걸렸죠. 아준 전차 50년 넘게 걸렸죠. 아리안트 이 핵잠수함 50년 넘게 걸렸죠. 또 이 비크란트 40년 뭐 그러니까 지금 핵 추진 항공모함 가면 비크란 마디티아 퇴역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비크란트 이거 퇴역 시점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빨리 하려면 빨리 스타트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부럽습니다. 우리도 핵 추진 항공모함 했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